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수학 강사 홍윤서입니다. 스카이에듀 격수학팀이 진명여고 학생들을 위하여 교문 앞에서 나눠드렸던 빨간 책 잘 받아보셨습니까? 그 빨간 책 뒷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고등학교 2학년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학 1 20문항과 시크릿 문항 5문항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문항짜리 이번 기말고사 대비 강좌를 지금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해설 강의고 여러분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마지막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실 수 있는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이 해설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sin C가 2 코사인 A, sin B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이랬네요. 자, 지금 써보면 sin C가 2 코사인 A, sin B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sin은 2R분의 C로 바꿔주시고 이건 이 코사인 A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바꿀 수가 있었죠. 그 다음 sin B는 뭐라고 바꾸겠어요? 2R분의 B라고 바뀌게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양변에 2R 곱하고요. 2 지우고 BB 지워요. 그럼 C를 저쪽으로 곱해주시면 C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니까 C제곱마저도 지워지겠네요. 즉 A제곱이 B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A하고 B 값이 같게 되겠네요. 맞아요. 왜냐면 A하고 B는 전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나타내니까 둘 다 양수일 거고 둘이 같은 경우밖에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해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지금 시험 직전이고 한 가지만 알아두고 가시면 사인은 2R분의 C 형태, 코사인은 이의 형태로 바꿔주신다 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문항은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등장할 수 있는 문항이에요.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문항입니다.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각뿔이 있대요. 자,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지금 정사각뿔이 있어요. 뭐 이쪽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생기고 이 위에 한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와 그 다음 이 길이, 그 다음 이 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죠. 밑면에 대각선 얘가 A고 B고 C고 D고 E로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다 표시했으니까 앞으로 잠깐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각뿔이 있다 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모서리 E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요 EC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존재하네요. 이랬을 때 BPD의 각, 이 가운데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BP의 길이는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값이니까 우리는 얘를 X라고 둬보자고요. 그럼 이 반대편도 저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각이니까 얘를 지나서 떨어지죠. 즉 얘도 얼마야? 길이는 X야. 이쪽 길이도. 다음 BD 길이는 얼마예요? 1, 1이니까 얘는 루트 2겠네요. 이 길이가 루트 2야. 밑면 정사각형의 대각선 루트 2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한번 써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2x제곱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x제곱 2x제곱 여전히 그 다음 마이너스 예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즉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x값이 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옆면의 정삼각형에 의해서. 자, 옆면의 정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야. 이 정삼각형이 EBC라고 한번 써볼게요. BC면 지금 P가 C에서 E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P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X값이 과연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증가를 하겠죠. 계속 증가를 한다고 지금 얘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다가 최대값을 가질 때가 어디야? 이 정삼각형의 높이일 때가 최대값인 거야.
그 다음 다시 감소를 하다가 다시 1로 가는 거죠. 이해가 돼요? 즉 BP의 길이라는 이 X값은 범위 자체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한테 물은 건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얘를 제곱해 봅시다. 얘의 형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1-x제곱분의 1로. 자, 해봅시다. 1은 얘는 4분의 3일 거고 x제곱분의 1이면 1분의 3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면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1 사이네요.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1-x제곱분의 1까지 가요. 더하라는 소리야. 1을 더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는 빵이 되겠죠. 이해가 돼요? 즉 이 형태 자체가 뭐라고 지금? 코사인 세타라고. 아,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판단 가능하겠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이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 조금 생소하셨을 문항입니다. 왜냐면 코사인 세타에 관련돼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건 많이들 봤을 텐데 이 값이 변하면서 과연 어디까지가 최대고 어디까지가 최소인지를 판단하는 문항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소한 문항 한번 접하고 가시라고 2번 문항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가봅시다. 3번 문항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각각 3, 4, 5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할 때 라지 r 곱하기 스몰 r의 값은 이랬네요. 세 변의 길이가 3, 4, 5면 바로 보입니다. 뭐죠? 직각삼각형이에요. 너 3이고 너 4고 너 5야. 그럼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어디 있죠?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은 어디 있어? 외심은 반드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정중앙점이 외심 5야.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도 없이 배웠던 내용이야. 중학교 2학년 때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존재한다. 아니면 중3 때도 이렇게도 배우죠. 중3 때 자, 이걸 원주각의 형태로 보셔서 상관이 없죠. 직각삼각형일 경우에. 자, 이랬습니다. 만약에 이랬어요. 그럼 여기까지의 중심각이 180도니까 얘의 호의 원주각인 얘는 얼마야? 반드시 90도야. 그래서 빗변의 중점이 항상 외접원의 중심점이 된다라고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죠. 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꼭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라지 r 값이 그래서 얼마입니까? 얘는 지금 바로 2분의 5라고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은요? 자,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직각삼각형 하나를 동일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4고 여기가 5예요. 그리고 너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 자체를 알아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접원을 그려보면 내접원의 중심점에서 각 변에 수선의 발을 떨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으로 같아지게 되죠. 이게 지금 내접원의 반지름 스몰 r이라는 소리예요. 이랬을 때 얘를 쪼갰죠. 이렇게 쪼갰다고. 쪼개서 2분의 1 r 곱하기 2분의 1 r 곱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r이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r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이 식들을 이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등장해야 돼. 그래서 2분의 1을 r로 묶으면 세 변의 길이를 합하게 되죠. 3 더하기 4 더하기 5라고 이렇게. 그럼 2분의 1, 2분의 1 지워요. 그럼 12는 얘가 얼마죠? 12죠. 12 r이다 라고 나오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값이 1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 2분의 5고 스몰 r이 1이니까 둘의 곱은 2분의 5다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심이 반드시 외접원의
중심점이 돼. 그게 외심입니다. 4번으로 갑시다. 4번 문항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이 저렇게 생겼답니다. BN은 AN, AN 플러스 1로 생겼대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 AN이야. 그랬을 때 B1분의 1 더하기 B2분의 1, B3분의 1 쭉 해서 B의 n-1분의 1까지 다 더했더니 2분의 7이라고 했대요.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이 얼마냐라는 문항이네요. 자, 지금 B1을 한번 써볼까요? B1은 얼마죠? A1, A2네요. 그쵸? A1, A2야. 그럼 지금 저 식이 B1분의 1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긴 거야? A1, A2분의 1로 생긴 거지. 그쵸?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이거 뭔데? 분수로 쪼갤 수가 있죠. A1이 A2보다 반드시 작아요. 왜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분의 1이니까 공차가 계속 커져나가는 등차 수열. 공차가 4분의 1이니까 계속 커져나가는 등차 수열이야. 즉 A2가 얘보다 큰 수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2-A1분의 1에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B2분의 1도 한번 써볼까? B2분의 1 써봐요. 그럼 B2는 A2, A3인가요? 여기다 2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A2, A3 분의 1이라면 A3 마이너스 A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이라고 쓰겠죠. 그럼 이제 규칙성이 좀 보이죠? 쭉 내려가 볼게요. B의 n-1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에 n-1을 집어넣으면 B의 n-1이라는 애는 A의 n-1의 AN이에요. 맞죠? 여기다 써? A의 n-1의 AN분의 1이야. 그럼 얜 AN에서 AN-1을 빼고 개분해 AN-1분의 1에서 AN분의 1을 뺀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싹 다 더했더니 2분의 7입니다 라는 소리야. B1분의 1에서 Bn-1분의 1까지 다 더했더니 2분의 7이래. 그쵸? 다 한번 더해봅시다. 더하기 전에. 자, A2-A1은 뭐예요? 공차예요. 공차지? 공차 D 4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야. 얘는 뭐죠? A3-A2는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AN에서 AN-1을 빼면 얼마야? 얘도 공차 4분의 1인 거야. 아, 그랬더니 얘가 뭘로 바뀌어? 4로 바뀌네. 아, 이해가 되죠? 그럼 얘를 싹 다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로 묶여버린다고.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N-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까지 가게 되겠네요.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얘가 2분의 7이라고. 그럼 지워. 넣어. 깔끔하게 지워지니까 A1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초항이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의 1 마이너스 AN분의 1이 얼마래? 2분의 7이래. 나눠 1 마이너스 AN분의 1이 8분의 7이네요. AN분의 1이 8분의 1이 등장하겠네요. 즉 AN이 얼마라는 소리야? 8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등차 수열 AN이 형태가 나온 거지. AN이 8이라고. 그때의 n값 얼마냐? 그럼 지금 어떤 조건이 있어서? 첫 번째,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 AN이라면서요. 그럼 얘에 대한 일반형을 써야죠. 자, AN은 초항 1에 n-1에 D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인 형태였던 거야. 그런데 얘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대? 8이 나와야 된대. 그럼 n-1에 4분의 1을 곱하고 얘 넘기니까 7이죠. 그럼 n-1이 28이 될 거고 n이 29라는 값이 등장하게 되겠네. 자, 지금 여러분들 처음 보자마자 AN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형태 자체는 쉽게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런 거라고. 대체 b1분의 1 더하기 b2분의 1 저 형태 자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 수 있는지가 생각이 안 든 거야. 분자에 1이 있고 얘하고 얘의 곱이 형태가 되어 있을 땐 여러분들은 언제나 머릿속에 부분분수로 해서 소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분수로 소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값을 찾은 문항이었습니다. 5번 문항으로 가봅시다. 5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두 함수 fx가 x제곱이고 g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k의 그래프이다 이랬어요.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림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그려봅시다. 얘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네요. y는 fx고요. 얘는 y는 gx예요. 자, 이렇게 생기고 다시 이제 문제로 가봤더니 fx 자체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네요. 얘는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k의 그래프네. 그럼 꼭지점이 얼마라는 소리야? 3,k라는 소리야. 이 꼭지점은 3,k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우선 정보를 찾고 문제로 또 가보면 y는 k와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y는 k래요. 상수함수 k가 딱 지나면서 여기 탁 지나겠네요. 얘가 3,k점이니까 이렇게 지나요. 이 상수함수 k가 지냈을 때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죠. 너가 a고 너가 b래요. 이랬을 때 y는 gx의 꼭지점을 c라 하자. 너를 c라 그러자입니다. 세 점 a, b, c가 x좌표가 이 순서대로 둥차 수열을 이룰 때 이랬어. 방금 전에도 교점이 a, b인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그냥 당연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 아랫줄에서 a, b, c의 x좌표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써준 거예요. 물론 지금 BA라고 썼으면 당연히 바꿨겠죠, 제가.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상수 K의 값은 이랬어요. 단 A는 2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2사분면 위의 점이랍니다. 자, K입니다. 상수 K예요. 지금 Y는 K하고의 교점이니까 Y값에다 K를 집어넣으면 X의 좌표가 여기가 뭐가 나와? 루트 K가 나오죠.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루트 K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 얘의 X좌표는 얼마야? 3이야. 근데 뭐래? A, B, C의 X좌표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루트 K하고 마이너스 루트 K하고 3,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등차 수열에서 지금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러면 어떤 게 떠올라야 돼? 등차 중앙의 성질이 떠올라야죠. 마이너스 루트 K하고 3이 등차 수열 형태를 이루면 얘의 두 배가 얘네 둘의 합이랑 같죠. 즉 2 루트 K가 3 마이너스 루트 K하고 같다고. 넘겨 3 루트 K가 3이에요. 그러면 K 값이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K 값을 1이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넣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등장했고 간단한 문항이지만 그래프 위에서 지금 이 점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소리를 딱 시험장에서 접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려고 넣어놓은 문항입니다. 문항 자체는 매우 간단한 문항이에요. 6번으로 가봅시다. 6번 문항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 SN이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AN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는 이랬네요. AN은 SN-SM-1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1이고 A1과 S1이 같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A1부터 첫째 항부터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지금 AN 자체가 SN이 얼마죠? N제곱 마이너스 10N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n-1의 제곱 플러스 10의 n-1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쵸? sn-1이니까 그럼 n제곱과 n제곱이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2n 자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2, 플러스 2n이네요. 플러스 2n 그 다음 마이너스 1 더하기 10n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10n 지워지겠죠. 즉 2n 마이너스 11이 나와. 이렇게 2n 마이너스 11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A1이 S1하고 같은가. S1이 얼마죠? S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9네. 맞죠?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9 맞죠? 그럼 A1에 여기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9가 맞아? 그러면 그제서야 얘가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전체에서 다 됩니다 라고 우리가 an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an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2n-11로 생겼네요. 2n-11이 0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2n이 11보다 작으니까 n이 5.5보다 작겠네요. 즉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는 1, 2, 3, 4, 5 이렇게 있겠죠. 몇 개? 5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간단한 문항이지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가 우선은 성립을 하고 A1과 S1이 같다라는 걸 판단한 후 얘를 바꿔준다 라는 걸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싶어서 6번을 넣었습니다. 7번으로 가봅시다. 7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 an이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ak야. 얘가 3n-1을 만족시킨대요. 그랬을 때 8a8의 값을 물었네요. 8a8. 예. 자 그럼 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우선 먼저 파악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k가 바뀌는 애예요. 즉 n에 1 곱하기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쭉 가서 nan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형태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1an부터 여기다 다시 써봐. 자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쭉 더합니다. nan까지 다 더한 놈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n 3n-1이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시죠? 나한테 물은 건 8a8이야. 맞죠? 그러면 n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2a2 쭉 해서 8a8까지 만약에 내가 더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8을 집어넣게 된다고. 8 곱하기 24에서 1을 빼니까 23이네요. 그럼 얼마죠? 38에 24, 184라는 값이 등장하네요. 그런데 나한테 물은 게 뭐야? 너라고 너 8a8 그러면 7a7까지를 빼버리면 되지. 7a7까지 합을. 그럼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7을 넣으면 돼. 이제 7을 넣어보자고. a1 더하기 2a2 해서 쭉 해서 7a7까지만 딱 더해봐. 그럼 n에다가 7을 집어넣으니까 7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겠네요. 얘는 140이 되겠죠? 그럼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려요. 과감하게 빼버리면 너 계속 지워지겠죠? 7에 7까지 싹 지워져. 그래서 8a8만 딱 좌변에 남게 될 거고 184에서 140을 빼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44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지금 형태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형태예요. 왜냐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 우리가 보기에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 내가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형태 보니까 풀어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열의 합으로 나타났을 때 변하는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만 해주시면 두렵지 않은 형태로 바뀌게 되니까 꼭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항으로 가봅시다. 8번 문항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ax가 원 얘에 접한대요. 자, 직선이 원에 접한대. 직선이 원에 접한다. 직선이 원에 접한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뭐다?
반지름 r이다. 써먹어야겠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자꾸 중학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써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A가 FN이래요. A가 FN인데 나한테 물은 애가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C까지 갈 때 FN의 제곱이야. 즉 나한테 물은 건 A의 제곱을 물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이 직선이 Y는 AX라고요. 지금 AX니까 일반형으로 바꾸면 AX-Y는 제로다라는 식이 돼요. 이 식은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마가 되죠? 5,0점이에요. 5,0점까지의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과의 거리 D가, 이 거리 D가 뭐와 같다고? 반지름 R과 같을 텐데 그 반지름 R은 n제곱분의 25니까 n분의 5죠. 그래서 반지름이 n분의 5가 나와야 돼. 이 두 개의 거리가. 그럼 이제 써봅시다. 혹시나 잊은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써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라는 직선이 있고 직선의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과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돼요. 얘 제곱 더해 그 다음 너하고 너 곱해 ax1 너하고 너 곱해 by1 더하기 c 하신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시면 거리 공식 D가 완성이 돼. 이건 고1 때부터 많이 했던 공식이고 혹시 몰랐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거야. 응용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루트에 얼마죠? a제곱 더하기 a제곱 1 너하고 너 곱해 5a 마이너스 1과 0을 곱해 0. 그 다음 뒤에 붙어있는 거 없어. 그럼 얘 절대값이지 그냥 이렇게. 너가 얼마래? n분의 5래. 그럼 이 값을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가봅시다. 이쪽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5a가 n분의 5인데 n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라 그랬어요. 문제상에서. 그래서 얘는 절대값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5에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이에요.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벗기는 거예요. a제곱 n제곱이 25에 a제곱 더하기 25로 바뀌어 나오겠네요.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기면 25를 다 지웁시다. 우선 a제곱 n제곱 a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럼 a제곱을 이쪽으로 넘기면 a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1이다 라고 나올 거고 a제곱 자체의 형태가 이제 완벽하게 등장해요.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로 등장하게 되죠.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애야? 이 식에 들어가는 애야. 어디? 문제상에 지금 아까 전 여기에 a제곱이라고 해놨죠. 여기 시그마 안에 시그마 n이 2부터 c까지 변할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가 지금 저 형태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 가서 시그마 안에 넣어봅시다.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10까지 a제곱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언제나 이렇게 해야지. n-1, n 플러스 1분의 1이야. 방금 전에도 봤는데? 이거 분문수 형태네? 얘에서 얘 빼. 2분의 1이지. 그 다음 n-1분의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을 빼야지. 이렇게 되시겠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야. 그럼 이 2분의 1은 밖으로 잡아 뺄 수 있고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2분의 1을 계속 놔둔 상태에서 이 값을 계산해보면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 다음 3을 집어넣었더니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3을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4분의 1이야. 그 다음 4를 집어넣었더니 3분의 1이 등장해버리네요. 아, 너 이제 지워지는구나. 그 다음 얘는 5분의 1로 등장하겠죠. 그럼 쭉 가요. 10을 집어넣으면 이 끝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11분의 1을 빼고 앞에선 10분의 1이 존재하겠죠. 잠시만 지우고
요거 약간만 이쪽으로 밀어서 씁시다.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에요. 그럼 이 앞은 항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얼마야? 9 집어넣으니까 9 집어넣으면 잠시 잘못했나요? 9 집어넣으면 10을 집어넣으면 11분의 1 얘가 9분의 1이군요. 9분의 1이고 얘가 10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이제 앞에서는 2개가 남고요. 뒤에서는 뭐가 남죠? 뒤에선 앞에 2개가 남았으면 뒤에선 뒤에 2개가 남죠. 그래서 너하고 너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계산을 더 해보면 2분의 1에 1하고 2분의 1을 더하니까 2분의 3이에요. 다음 이쪽은 마이너스 10분의 1이랑 마이너스 1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10분의 마이너스 110분의 21이 되겠지. 마이너스 110분의 21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2분의 1에서 얘를 110으로 통분해보면 110이면 얼마야? 55 곱하는 거죠? 55 165 165에서 21을 빼면 얼마죠? 144. 그럼 우선 지워요. 55분의 72. 그 다음 또다시 얘는 지워질 거니까 55분의 36. 이렇게 여러분들이 55분의 36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왜? 직선과 원이 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 식이 이 식이야.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양변 제곱해서 a제곱, 나한테 물은 fn의 형태를 완벽하게 찾아요. n으로 구성된 함수식. 이 함수식을 찾아서 직접 시그마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직접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들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9번 문항입니다. 수열 AN의 각 항은 마이너스 1, 0, 1 중에 어느 한 수래요. 수열 AN은 마이너스 1과 0, 1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수열이래. 이 수열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를 했더니 4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절대값 AK를 했더니 14래.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를 하면 0이래. 이게 뭔 소리야 대체. 무슨 수열이 마이너스 1과 0, 1로만 구성이 돼 있어. 자, 지금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갔을 때 AK가 얼마래요? 4래요.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갔을 때 절대값 AK가 14랍니다. 다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가 얼마래요? 0이래요. 이랬을 때 수열 A1부터 A30까지 중에서 0인 것의 개수가 P다. 이 0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이 수열은 마이너스 1과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열이야. 그런데 20개를 더했는데 4야. 이게 지금 뜻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만약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그 값이 m개가 있었다라고 쳐봐.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애가 n개가 있었어. 나머지는 20에서 m과 n을 뺀 만큼 0을 갖고 있었다라고 쳐보자고. 그럼 0은 어차피 합쳐봤자 0이니까 4라는 값이 나오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4라는 게 나왔다는 소리는 1 곱하기 m,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n을 했을 때 이 값의 합이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야? 4가 나왔다는 소리야. 예를 쉽게 들어보면 1이 6개고 만약에 n이 3개야. 만약에 9개라면 뭐 이렇게 됐다. 얘가 만약에 11개다. 그러면 총 20개 맞는 거죠. 만약에 이랬다 라고 하면 얘에다가 이거 곱해서 6에다가 마이너스 3 하면 3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가 돼? 즉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m-n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야? 4가 나왔다는 소리야. 1의 개수, 마이너스 1의 개수를 하면 이게 나왔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무슨 소리야? 1이라는 개수가 m개가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얘도 값이 뭐로 나와? 1로 나와.
즉 m 더하기 n이 얼마라고? 14라는 소리를 지금 이렇게 준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m과 n의 개수를 등장시킬 수 있는 거야? 이 시까지 안에 과연 m이 1이 몇 개 있고 마이너스 1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직접 확인해봐. 더해봐. 그럼 얼마입니까? 2m이 18이에요. m이 9라고. m이 9면 n이 5죠? 그래놓고 이제 가봐. 여러분들이 진짜 맞는지. m이 9고 n이 5야. 그럼 14개가 있으니까 공은 6개가 있었겠죠? 자, 이제 다 더해봐. 9 빼기 5니까 4 맞죠? 얘 절대값 씌우니까 1로 나오는 놈 5개, 1로 나오는 놈 9개, 14 맞죠? 아, 지금 이런 소리를 이런 형태로 줬구나. 매우 독특한 형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문항이에요. 자, 이래놓고 봤더니 이제 30까지 더하면 빵이래. 자, 지금 20까지 더했을 때가 4야. 그럼 30까지 더했을 때가 빵이래. 그러면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4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4라고. 21번째 항부터 쭉 더해서 30번째 항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등장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빵이 되죠. 그럼 이 안에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4개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 맞습니까? 맞잖아. 제가 4하고 4를 빼줘야 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반드시 4개는 존재해야 돼. 최소.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이 10개 중에 6개가 남았죠. 이 6개 남은 애들은 이렇게 구성돼도 되고 이렇게 구성이 돼도 돼. 1이 플러스 1이 3개, 마이너스 1이 3개가 돼서 합이 빵이 되게 만들어줘도 되고 0이 6개가 있어도 돼. 지금 이런 경우면 0은 0개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남은 6개의 구성 형태에서 마이너스 1, 4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6개의 구성 형태에서 0이 최소값으로 0개를 가질 수도 있고 최대값으로 6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기본으로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 6개를 갖고 있었다고. 너는 0이 6개를 갖고 있었다고.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6이에요. 얘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6 더하니까 12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의 합은 18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이에요. 독특하죠? 이 독특한 거 여러분들 올림포스 변형 문항입니다. 지금 이 문항은 여러분들 부교재가 올림포스여서 올림포스 문항을 그대로 조금 변형해서 지금 들고 온 문항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항이라서 가져왔어요. 혹시 이번 시험에 이 문항이 등장하면 생소하다 느끼지 말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10번 문항입니다. 자연수의 n에 대하여 이차 함수 y는 x-2n 플러스 1의 제곱의 그래프와 y는 2x-4n 플러스 2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래요. 그러면 두 개의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 얘네들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물었으니까 갖다 놓고 풀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그 x좌표가 알파인과 베타인인데 알파인이 베타인보다 작대요. 자, 지금 PPT에도 오타가 있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에 이 밑이 로그의 밑이 다 2로 돼 있을 텐데 전부 3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오표를 올려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긴급하게 제작하다 보니까 약간의 타이핑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혹시 문제가 안 풀렸던 친구들은 지금 저걸 고치시면 풀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풀어봅시다. y는 얘네들을 갖다 놓고 풀자고요. x-2n 더하기 1의 제곱이에요. 얘가 2에 x-2n 더하기 2라고 같네요. 지금 이 형태를 보셨을 때 얘가 정확히 얘의 2배구나 라는 정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그럼 넘겨요. x-2n 더하기 1로 묶이겠네요. 그러면 x-2n 더하기 1이 될 텐데 여기에서 2가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x값이 2n-1 아니면 x값이 2n 플러스 1로 등장하는데 누가 알파인이고 누가 베타인인지 봤더니만 알파인이 베타인보다 작답니다. 그럼 누가 알파인이에요? 너가 알파인이고 너가 베타인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 아래식으로 바로 가봅니다.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40까지 로그 알파 n분의 베타 n이면 로그 베타 n 마이너스 로그 알파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분모는 로그 알파 n 곱하기 로그 베타 n이야. 물론 여기는 다 밑이 3이야.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시면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40까지 갈 때 로그 3의 알파 n분의 1 마이너스 로그 3의 베타 n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파 n과 베타 n은 지금 내가 방금 전에 2n-1과 2n 플러스 1이라고 알고 왔어요. 그럼 한 번 더 써보면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40까지 갈 때 로그 3의 2n-1 분의 로그 3의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요. 이제 하나하나 넣어보면 되나요? 넣어봅시다. 2를 집어넣었더니 로그 3의 3분의 1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얼마요? 로그 3의 5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3 집어넣었더니만. 그 다음인 3을 집어넣었더니 로그 3의 5가 바로 등장해버리네요. 아, 너 바로 지어지는 놈이구나. 3 집어넣었더니 로그 3의 7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쭉 가요. 40을 넣어보면 되겠죠. 40을 넣었더니 로그 3의 79분의 1 마이너스 로그 3의 81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이 계산이 끝나는 식이네요. 가운데들은 다 지워져요. 쟤는 얼마지? 로그 3의 3이면 1이에요. 1에서 얘는 얼마야? 3의 4제곱이죠. 즉 4분의 1을 빼주면 되겠네요. 답이 얼마다? 4분의 3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도 로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함수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x좌표를 찾는다. 그리고 얘를 알파 n과 베타 n을 둔다.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항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접 풀어보시면 지금 풀어가는 과정이 그리 길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리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직전이니까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이것도 올림포스 변형 문항입니다. 자, 지우고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11번) 문항입니다. 어떤 복사기에는 복사할 글자의 크기를 확대 복사하는 버튼이 있다. 버튼을 한 번 누를 때 글자의 크기는 이전 글자 크기의 3분의 4배 확대되어 복사된다. 이것도 여러분 책에 오타로 되어 있을 겁니다. 1.75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75배를 지우시고 3분의 4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변형 문항이다 보니까 제가 타이핑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3분의 4배로 바꿔주시기 바라고 정오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L인 글자에 대하여 복사기의 확대 버튼을 한 번 누른 후 글자의 크기를 L1, 두 번 누르면 L2, 9번 누르면 L9라고 할 때, L9이라 할 때 L1부터 L9까지의 합을 K에 곱하기 L9이다 라고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이 얼마냐 라고 했어요. 자, 이 11번은 오타가 또 있어요. 요 3번에 지금 1-4분의 3의 9제곱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중괄호를 쳐주시고 4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타이핑의 오타였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엔 조금 더 정확하고 완벽한 문항을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앞으로 다시 와서 글자 크기가 초반 글자 크기가 L인 글자예요. L인 글자인데 한 번 확대 버튼을 누르면 3분의 4배로가 된다는 거야. 3분의 4 L이 된다는 거야. 이게 한 번 했을 때 얘가 즉 L1이란 소리예요. 그럼 두 번째 L2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3분의 4의 제곱 L이라는 소리죠. 계속 3분의 4배씩 증가할 테니까. 그럼 L9는 3분의 4의 9제곱분의 L이 되겠네요. 그럼 좌변은 지금 얘네들을 다 더해달라면서요. 다 더해요. 얼마죠? R-1분의 A, A가 3분의 4L이죠.
A R의 n제곱 몇 제곱이죠? 3분의 4의 1제곱부터 3분의 4의 9제곱 갔으니 얘는 총 9개의 항이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이거 중괄호 씁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 값이 K배를 했대요. 어떤 놈을? L9를 3분의 4의 9제곱을. 그럼 이제 식이 다 정리가 됐죠? 자, 정리된 거 해봅시다. 3분의 4니까 3분의 1이 나올 거고 3분의 1이랑 3분의 4를 나누면 여기 앞부분이 4가 남겠네요. 즉 4L 곱하기 얘가 되겠지. 그럼 L과 L도 나눠요. L과 L도 나눠. 이렇게.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4의 3분의 4의 9제곱 마이너스 1 K의 3분의 4의 9제곱이에요. 나한테 물은 건 K값이니까 3분의 4의 9제곱도 역수치해서 곱해버려요. 즉 4의 3분의 4의 9제곱 마이너스 1. 이걸 자꾸 중괄호로 안 쓰네. 중괄호를 써야지. 써. 다음 4분의 3의 9제곱이 지금 역수를 취해서 곱해지게 되겠죠. 얘가 K라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 1이네요. 이렇게 곱하면요. 아, 그럼 K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구나. 1-4분의 3의 9제곱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방금 전에 고친. 하필이면 오타를, 정답에다 오타를 냈어요. 자, 이게 정답이 되는 문항입니다. 문항 자체는 이걸 11번에 배치한 이유는 이래요. 글이 많으면 읽다가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지금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은 문항이야. 이 문항. 이 문항도 변형 문항이다 보니까 지금 오타가 발생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글이 많다고 쫄지 마시고 쭉 풀어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등비수열 합공식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이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주관식 1번 문항입니다.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 ABC에서 변 BC, CA, AB에 그은 수선의 길이를 각각 HA, HB, HC라 하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한테 내린 걸 HA. 그 다음 BC, B에서 BC에 내린 걸 뭐예요? B에, ABC에서 변 BC, BC에 그은 거. 잘못 그었나요? 아, BC에 그은 거. CA에 그은 거. 너 CA 얼마? 너 HB. 다음 너 이렇게 그으면 너 HC.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자, 이렇게 됐대요. 이 수선의 길이를 각각 HA, HB, HC라고 하자. 그랬을 때 2분의 HA, 3분의 HB, 4분의 HC가 성립한답니다. 그럼 얘를 하나 상수 K를 두면 HA를 뭐라고 둘 수 있어요? HA는 2K라고 둘 수 있겠네요. 써볼게요. HA는 2K라고 쓸 수 있어. HB는 이걸 A라고 쓰는구나. 지금 이걸 다 라지 A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자, 이랬어요. HB는 얼마예요? 3K예요. HC는요? 얘는 4K겠네요. 그럼 지금 변의 길이들이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꼭지점이 라지 A면 이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쓰죠. 얘는 뭐라고 써? 얘는 스몰 B라고 쓰고 얘는 스몰 C라고 써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2분의 1의 A 곱하기 HA. 즉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A가 2분의 1 B 곱하기 HB와도 같고 2분의 1 C 곱하기 HC하고도 같은 거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다 지워요. 그 다음 HA를 2K, 3K, 4K를 넣자고요. 2K, 3K, 4K 이렇게 두자고. 그럼 2AK가 3BK. 그 다음에 얘는 얼마요? 4CK가 되겠네요. KKK 지울 수 있겠죠? KKK도 지워버려. 어이구. KKK를 지워버리면 2A하고 3B하고 4C가 같다라고 나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다시 미지수 하나를 두고 A, B, C의 비율을 찾아도 되는데 지금 내 눈에 너무 보여요. 얼마죠? 12라면 만약에 새로운 상수 하나를 뭐 L이라고 잡아봅시다. L? M이라고 잡을까?
6m이라고 잡아볼게. 여길 6m이라고 잡으면 12m이죠. 그럼 넌 얼마야? B는 4m이고 얘는 얼마지? 3m이지. 즉 A 대 B 대 C가 6대 4대 3의 비율을 갖는다. 6대 4대 3의 비율을 갖는다. A 대 B 대 C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즉 6m, 4m, 3m이라고 두고 저 아래에 있는 식으로 가보자고요. A, B, C의 비율을 알았어요. sin C의 제곱분의 sin A 곱하기 sin B면 sin은 뭐로 바꾼다고요? 2R분의 변의 길이로 바꾸자라고 했죠. 그러면 바꿔봅시다. 2R분의 A 곱하기 2R분의 B. 얘는 2R분의 C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4R제곱, 4R제곱은 지워질 거고 C에다가 3M을 집어넣으면 얘는 9M제곱이 되고 A, B의 곱이면 24M제곱이 되겠죠. 지워요. 3으로 나눠요. 3분의 8이 정답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도 쉽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는 못했을 문항입니다. 왜냐면 수선의 길이, 즉 수선의 발을 떨군 다음에 얘네들의 비율을 통해서 A하고 B하고 C라는 변의 비율을 찾아내는 문항이야. 이건 전부 비율 관계로 지금 찾는 거고 이렇게 찾은 다음에 사인을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바꿔서 마지막 값을 계산해주는 문항입니다. 주관식 1번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가 있으니까 넣어놓은 문항이에요. 주관식 2번으로 갑시다. 주관식 2번 문항입니다.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하여 SN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SN의 형태가 무언가 하나로 주어지지 않고 또다시 수열의 합으로 주어진 형태예요. 이 SN에서 AN부터 시작입니다. AN부터 AEN까지의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 SN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SN이 지금 생긴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N 플러스 K의 제곱으로 생긴 거야. 맞아요? 1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의 제곱, 2 집어넣으면 N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지금.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K는 1에 5까지 N 제곱 더하기 2NK 더하기 K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럼 계산을 해봐요. N 제곱은 그냥 상수야. 지금 얘 K의 변수가 아니죠. 바뀌는 수가 아니란 소리야. 즉 5N 제곱으로 그냥 나와요. 얘가. 그 다음 2N은 바뀌지 않으니까 앞으로 작업 빼도 되고 K에 관련해서만 1부터 5까지 가는 거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에요. 더하기 K 제곱이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자, 이제 계산을 정리해보면 5N 제곱 플러스 30N 더하기 6은 지워지면서 55가 등장하네요. 걔가 뭐래요? SN이에요. SN. 얘가 SN인 거야. 그래놓고 이제 나한테 주어진 형태로 가봤더니 AN부터 AEN까지의 합을 물었어. 즉 내가 필요한 게 뭘까? 이 SEN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겠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항부터 EN까지의 합에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버리면 너가 등장하겠지. 이해가 돼? 얘의 시작이 AN이고 쭉 해서 A의 EN까지의 합이라고요. 그러니 나는 SEN에서 SN-1을 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줘야 된다고요. 너를 보는 순간. SEN은 찾기도 쉬워요. N 대신에 EN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N 대신에 EN을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4N제곱. 그럼 20N제곱이네. SEN은 20N제곱 시작이고 그 다음 EN 들어갔으니까 60N 더하기 55예요. 그 다음 SN-1은 여기에 N-1을 넣으면 되겠네요. 너에다가 N-1을 넣어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고 가야겠네. 얘는 5에 S의 N-1은 정리 좀 합시다. 5에 N-1의 제곱 더하기 30N 마이너스 30 더하기 55예요. 그럼 5N 제곱 마이너스 10N 나오니까 20N이고 20N? 예, 20N. 그 다음 5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 25네요. 그래서 플러스 30이 되겠네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빼줘야 된대. 빼줘.
마이너스 5n제곱 마이너스 20n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그럼 내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너의 형태가 S2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의 형태였는데 그 값이 이제 다 계산이 됐네요. 15n제곱 더하기 40n 더하기 25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놓고 문제로 잠깐만 다시 가보면 이렇다고 an제곱 bn 플러스 c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개수의 합을 물었으니까 지금 나한테 물은 건 15하고 40하고 25를 더해 주십시오 라는 게 내가 써야 될 답이죠. 얼마죠? 80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형태 자체가 SN이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또다시 수열의 합의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고 계산해 나가셔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혹시 많이 못 보던 문제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주관식 3번으로 갑시다. 주관식 3번 문항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A1이 49고 로그 AN 플러스 1이 로그 AN 마이너스 로그 3루트 7이래요. 로그 A의 n 플러스 1이 로그 3루트 7분의 AN이랍니다. 밑이 같은 상용 로그 상태니까 지금 A의 n 플러스 1이 3루트 7분의 AN이다 라고 우리는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조금만 더 변형을 해보면 A의 n 플러스 1은 AN에 얘가 7의 3분의 1제곱인데 분모에 있죠? 그래서 7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 번째 항이 그 전항 AN번째 항에서 7의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했다는 소리야. 그쵸? 뭐야? 등비수열이야. 아,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그런데 공비가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겨먹은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가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AN의 항의 값이 뭐가 된대요? 유리수가 된답니다. 우선 3루트 7이 보였을 때부터 이게 유리수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더니 유리수가 되는 값을 찾아달래. 그 값을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5개의 합이 이렇게 생겨먹었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AN을 찾아야죠. AN은 지금 등비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A1에 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A1은 얼마죠? 초항이 49예요. 즉 7의 제곱이라고. 그 다음 공비가 7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인데 7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인데 얘의 n-1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AN의 형태를 이제 확정을 지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n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2 플러스 3분의 7이야. 조금 더 예쁘게 써보면 7분의 7에 3에 7 마이너스 n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가 7 마이너스 n이에요. 자, 헷갈리지 마시고 하여간 AN의 형태는 7에 3분의 7 마이너스 n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가 뭐가 돼야 된대요? 유리수가 되어야 된대요. 얘가 유리수가 된다는 소리는 이런 소리야. 만약에 이 7-n이 2라는 값을 가졌다라고 써보자고. 그럼 3분의 2지. 즉 3루트 7의 제곱으로 생겨버린다고. 이러면 무리수가 돼버리잖아요. 아, 그럼 대체 어떨 때 유리수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너가 3의 배수일 때 유리수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3의 배수여서 여기가 6이면 7의 제곱이죠? 그럼 49라는 유리수로 등장할 수 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n에다가 집어넣는 게 우선 n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 n은 자연수라는 말은 없지만 수열의 n은 반드시 자연수죠. 그래서 1부터 집어넣어보면 n의 1, 그 다음엔 뭘 집어넣어야 돼? 3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4를 집어넣어야겠네. 3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로 계속 얘네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겠네요. 그때마다 AN의 값은 어떻게 생기는지 봅시다. 1 집어넣으면 7의 제곱이죠? 7의 제곱이에요. 4 집어넣으면 7의 1제곱이야. 그 다음 7 집어넣으면 7의 빵제곱이니까 1이죠. 그 다음 얘는 10 집어넣으면 7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7분의 1이고 그 다음은 7의 제곱분의 1이 등장하게 돼요. 이 값들, 이 5개의 값을 전부 더해달라라는 문항이에요.
얘네들의 합을 물은 거예요. 얘네들의 합. 자, 합해 봅시다. 공비 자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공비가 7분의 1씩 가고 있어요. 즉 공비가 7분의 1인 등비수열 형태인 거야. 초항은 7의 제곱이고 그리고 항의 개수는 5개죠. 나한테 5까지만 더해달라 했으니까 계산해 봅시다. 1-7분의 1 초항 1-7분의 1에 몇 제곱이요? 5제곱.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얘가 7분의 6이고 여기에 7의 제곱이 있으니까 6분의 7의 세제곱이 나오겠네요. 6분의 7의 세제곱에 중괄호에 1-7분의 1에 5제곱으로 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처음 5개의 합에 유리수로 나오는 처음 5개의 합이에요. 그래놓고 봤더니 K 값이 얼마야? 7의 세제곱이야. 7의 세제곱 그럼 49에다가 7을 곱하니까 4, 7에 28, 343이 나오겠네요. K 값이 얼마다? 343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로그가 등장했고 우리한테 거듭제곱 형태가 등장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이지만 공비가 7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일 뿐 이 문제의 핵심은 유리수다. 유리수로 나온다. 그래서 얘가 3의 배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주관식 4번입니다. 부등식 1보다 크고 A1이 그 다음 쭉 A10까지 커지다가 4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10개의 짝수가 있대요. 짝수랍니다. 그러면 A1, A2, A3, 그 다음 A10 이 안에 수많은 짝수들이 존재하겠죠. 뭐부터? 2에서부터 40까지라는 수많은 짝수들이 존재할 거야. 그 중에 10개를 뽑는 거야. 그 10개가 10개의 합을 X라고 하지. 걔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 10개를 뽑았을 때. 그러면 그 10개를 뽑고 만약에 한 칸을 더 밀려서 그 다음 수를 뽑았어. 그러면 그 합은 얼마씩 증가할 수 있는 거지? 2씩 증가할 수 있는 거지. 짝수들의 합이니까. 즉 짝수들의 합의 10개의 합의 최소값과 10개의 합의 최대값을 잡으면 우리가 이 x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2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가서 지금 나한테 40까지 가라 그랬는데 10개의 원소를 10개를 뽑아서 합을 최소로 만들려면 2부터 어디까지를 더해야 돼요? 2부터 20까지를 더해야죠. 맞아요? 2부터 20까지를 더하는 게 10개의 합의 최소값이죠. 그 다음 최대값을 만든다 그러면 22에서부터 40까지를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즉 x라는 값이 갖는 게 합의 값이다 보니까 이 합의 최소가 되는 부분, 합이 최대가 되는 부분, 이 값들 사이에서 다 얼마? 공차 2인 등차 수열의 형태를 갖게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2분의 n에 a 플러스 l을 써먹을 건데 자, 우선 10개를 뽑았으니까 얘가 10입니다. 그 다음 초항과 끝항을 더해요. 22죠? 얘가 110이 나오겠네요. 얘가 최소값이야. 10개를 합쳤을 때 최대값을 계산해보면 2분의 n에 a 플러스 l이니까 얘가 62죠? 그러면 얘가 310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110부터 310까지 과연 몇 개가 되느냐? 이런 소리예요. 110부터 자 초항이 110이고 n-1에 공차가 얼마야? 2야. 그런데 이 값이 310까지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랬을 때 이 n이 얼마냐? 이런 소리니 마지막 계산을 해보면 108이고 더하기 108 얘가 310이네요. 그럼 이 n이 108을 빼면 202죠. 그래서 n값이 얼마다? 101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합의 최소값. 자, 이걸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거야. 2, 4, 6, 8, 10 만약에 20까지를 더했어요. 10개를 더해서 그 다음에 20을 하나를 빼고 22까지 더해.
얘를 빼고 22까지 더하잖아. 그럼 계속 2씩 늘어나지. 즉 110에서부터 112도 되고 114도 되고 116도 되고 다 될 수 있다고. 짝수들의 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항과 끝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 x라는 원소의 개수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1이 되는 문항입니다. 조금 생소한 문항인데 올림포스 변형 문항입니다. 자, 지우고 주관식 5번으로 갑시다. 자, 주관식 5번입니다. 원리학계 문제입니다. 원리학계 문제인데 원리학계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금을 했을 때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건 그냥 복리 계산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적금을 했을 때 얼마를 받느냐 그 원리학계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지금 여기에 넣어놓은 건 어떤 거냐면 상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상환에 관련된 내용은 경제수학으로 지금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넣으셨나요? 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렵게 출제되면 원리학계가, 그럴 경우에는 상환이나 대출금 상환이나 연금의 상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걸 넣어놨어요. 실제로도 많은 학교들이 등장하고 있고 진명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달 초에 18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다 이랬어요. 18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답니다, 얘가. 그런데 현금 30은 냈대요. 그럼 얼마야? 150을 빚진 거야. 얘가 150이라는 빚이 생긴 거야. 그 150이라는 빚을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거쳐서 5개월에 걸쳐 갚기로 한 거야. 얘가 이달 초에 1월 초라고 씁시다. 그냥 1월 초, 첫 번째 달 초. 얘 150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얼마의 돈을 계속 상환하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이에요. 즉 A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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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씩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에 걸쳐서 다 갚았대. 자,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원리학계와 대출금 상환이 다른 이유는 이런 거야. 대출은 내가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죠. 빌려서 마지막 대출금을 갚는 그 순간이 이 대출금이 상환되는 그날이야. 맞죠? 원리학계, 여러분들이 적금을 넣잖아요. 적금을 넣으면 반드시 한 달치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여기서 한 달치 이자가 붙은 상태에서 원리학계가 들어가지만, 대출금 상환은 여기에서 딱 내가 돈을 갚는 그 순간이 마무리 지어지는 상황이라고. 빌린 거 다 갚았어. 끝. 이런 거야. 그러니 지금 첫 번째 달 초에 150의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얘는 A를 갚았고 이 값은 A에 지금 현재 1. 얼마야? 월이율이 2%죠? 월이율이 2%니까 1.02의 1제곱이 되겠네. 얘는요. 1.02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A의 1.02의 세제곱, 얘는 A의 1.02의 4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얘의 원리학계를 구하는 건 쉬워요. R-1분의 A의 초항이 A예요. A의 1.0의 몇 제곱? 5제곱 마이너스 1에 얘가 지금 내가 대출금을 상환한 총값이야. 그럼 얘는 반드시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얘하고 같아야 돼.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150을 빌려준 사람이 5달 동안 이자를 받으면, 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받았다면 그 돈과 내가 갚은 값이 반드시 같아야 돼. 이해돼요? 자, 150이라는 빚을 졌는데 이 150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만약에 이걸 예금을 넣었다면 이자를 받아먹었겠지. 그 이자의 총합과 얘는 반드시 같아야 돼. 그래서 1.02에 얘는 몇 제곱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5제곱이 돼요. 즉 이 값 자체가 150을 빌려준 사람의 이자의 총합과 같아야 돼.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1.02에 마이너스 1이고 지금 내가 A1을 잡고 있으니까 1.0이면 A에 0.02 분의 1.02의 5제곱을 뭐라고 하려 그랬냐면 1.1이라고 하재요. 그럼 얘는 0.1이에요. 다음 150에
얘는 1.1이죠. 이렇게 된 거야. 계산해 봅시다. A는 얘가 100분의 2고, 자, 이 값이 100분의 2고 얘가 100분의 10이야. 그럼 지우고 지우고 하면 5죠. 5야. 5를 나눠요. 그럼 30 곱하기 1.1이죠. 그럼 얼마야? 33만 원이지. 33이 등장하죠. 자, 즉 매달 얼마씩 갚으면 된다고? 얘가 매달 33만 원씩 5번을 갚으면 150이라는 빚을 다 갚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갚는다고? 33만 원씩 갚아주시면 돼요. 연금의 상한은 지금 이번 교과과정 자체에서는 절대 나면 안 되지만 내신 시험에선 몰라.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원리학은 잘하는데 이 대출금 상한 문제를 처음 봤다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주관식 6번 문항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1x제곱 더하기 y-루트 2의 제곱은 2n과 직선 y는 x가 만나는 두 점 an, bn 사이의 거리를 스몰 an이라고 하죠. 이 an을 an 더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의 값인데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40까지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원과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 an과 bn의 사이의 거리를 an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의 좌표가 궁금해. 그래서 y는 x 대신에 얘를 x를 집어넣어 보자고. 자, 그러면 2x제곱이고 마이너스 2루트 2x 더하기 2 마이너스 2n이 제로다라고 등장하게 되겠네요. 그럼 조금 더 써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더하기 1 마이너스 n은 제로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 x 좌표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 두 점이 an, bn. 자, an, bn이 될 텐데 그 개의 x좌표를 하나를 알파n, 하나를 베타n이라고 한번 더 보자고. x좌표. an의 x좌표를 알파n, bn의 x좌표를 베타n이라고 더 보자고. 그러면 알파n 더하기 베타n은 얼마죠? 알파n 더하기 베타n은 루트 2가 나오겠네요. 알파n 베타n은요 1-n이 나오죠. 자, 이렇게 왜 잡으시는데요? 자, 봐봐요. 지금 x좌표를 알파n, x좌표를 베타n이라고 두면 얘는 y는 x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좌표 자체가 알파n, 알파n이 되고 얘는 베타n, 베타n이 돼. 그럼 알파n, 베타n이야. 그러면 지금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러자 그런 거야? an이라 그러자 그런 거야. 얘가 알파n, 알파n이고 베타n, 베타n이야. 그럼 이 값들은 얼마지? 절대값 알파n 마이너스 베타n이 되겠지. 그 다음 이 길이도 절대값 알파n 마이너스 베타n이 되겠죠. 그럼 an이라는 이 값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루트에 2에 알파n 마이너스 베타n의 제곱이 등장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얘의 제곱, 그 다음 얘의 제곱을 한 다음에 합쳐. 그 다음 루트를 씌우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n이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럼 지금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건 알파인 더하기 베타인이 루트이고 알파인 베타인이 1-n이라는 사실이야. 그 사실에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야? 알파인 마이너스 베타인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알파인 마이너스 베타인의 제곱값을 한번 바로 찾아보면 알파인 마이너스 베타인의 제곱이라는 애는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죠? 4알파인 베타인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봐요. 넣어서 그러면 2 마이너스 4 더하기 4n이 나오겠네요. 맞나요? 마이너스 4n 맞죠? 마이너스 4. 4n 맞아. 그 다음 4n 마이너스 2가 나와. 자, 알파n 마이너스 베타n의 제곱이 4n 마이너스 2예요. 즉, 너가 여기 있는 요게 4n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한 번만 다시 써보면 루트에 8n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소리야. 얘가 뭐라고? an이야. 얘가 an이구나. 그런데 얘는 4로 묶어 뺄 수 있네. 그럼 조금 더 예쁘게 써보자고. 2로 4를 묶어 뺐더니 2n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2 루트 2n 마이너스 1.
2루트 2n-1이 an이니까 이제 시그마 안에 넣어봅시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40까지 an이 2루트 2n-1 그리고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 n 플러스 1을 넣어요. 그럼 2n 플러스 2죠? 2n 플러스 1로 바뀌나요? 2의 루트 2n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럼 2분의 1을 잡아 뺄 수 있네요. 잡아 뺍시다. 2분의 1을 잡아 빼요. 그럼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40까지 루트 2n-1 더하기 루트 2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리화를 해봅시다. 루트 2n-1 마이너스 루트 2n 플러스 1 다음 루트 2n-1 마이너스 루트 2n 플러스 1이에요. 계산해봤더니 2n-1이고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 2n-1이래요. 그럼 지웠더니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요. 얘도 묶어 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그럼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40까지 갈 때 루트 2n-1 분자에 있는 얘만 살아남게 될 거니까 이렇게 살아남겠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식을 다 정리한 상태인 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이제 1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4분의 1에 1 집어넣었더니 1이고 1 집어넣었더니 루트 3이야. 그 다음 2 집어넣었더니 더하기 루트 3이야. 예쁘네. 바로 지워지네. 2 집어넣었더니 루트 5야. 40 집어넣었더니 얼마죠? 루트 79고 마이너스 루트 얼마예요? 40 집어넣었더니 81이네요. 너무나도 예쁘게 지워지는 애들이야. 다다다다 딱 다 지웠어. 그럼 마지막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1 마이너스 얘가 얼마죠? 9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2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문항 자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진명여고가 이번에 난이도가 수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중간고사 때. 그래서 이번 이 격한 스터디 라이브 특강을 준비할 때도 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항들을 진명엔 좀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AN이 알파N 베타 알파N 콤마 알파N, BN이 베타N 베타 콤마 베타N 콤마 베타N 이렇게 잡고 이 식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식이 알파N 더하기 베타N, 알파N 베타N을 찾을 수 있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렇게 찾고 나서 진짜 이 AN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봤더니만 얘는 Y는 X 위에 두 점이었기 때문에 AN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알파N 마이너스 베타N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식변형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값들을 전부 계산해낸 겁니다. 계산 자체도 조금 복잡했어요. 유리화 과정도 필요했고.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주관식 7번 문항입니다. 앞면에는 흰색, 뒷면에는 검은색이 칠해진 넓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종이가 있었대요.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가 1이래요. 넓이가 1이라 했으니까. 자, 다시 돌아가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각변을 3등분한 점을 선분의 경계로 잘라 그중 가운데 사각형을 뒤집어 놓는데요. 뒤집어 놓고 그 시행을 n회 반복해서 얻어진 사각형 중에서 흰색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AN이라고 하잡니다. 그랬을 때 A의 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PQ의 곱인 PQ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PQ 말고 A4의 값을 곱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는 오류가 아니에요. A4의 값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규칙성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계산 과정을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앞둔 상황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서 제외했습니다. 정오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PQ의 곱만을 우리가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으로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A1 자체가 지금 가운데 있는 사각형 하나를 뒤집었다 이 소리야. 즉 A1이 얼마야? 얘는 9분의 8이야. 맞죠? 그럼 이 흰색의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지금 얼마라고? 9분 A1이라는 거라. 얘가 A1이에요. 그럼 이 검은색 사각형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전체 넓이인 1에서 A1을 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와 보면 A2인데 얘가 형태가 A2인데 1-A1이라는 형태에서는 얼마가 뒤집히고 나머진 다 뒤집히고 하나만 흰색으로 바뀌죠. 즉 1-A1에서는 9분의 1만이 흰색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A2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 A1 부분, 이 8개의 부분에서는 9분의 8, 9칸 중에 8칸이 살아남게 되죠. 즉 A1에 9분의 8이 흰색으로 남아있게 된다고요. 그럼 A2를 여기다 써보면 9분의 1에 1-A1에 더하기 9분의 8에 A1이니까 이 값을 계산해보면 9분의 7에 A1 더하기 9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럼 형태 자체가 지금 A1하고 A2가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추측을 통해서 A의 n 플러스 1이 9분의 7에 AN에 더하기 9분의 1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면 같은 규칙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A1, A2가 규칙성이 발견이 되면 계속 이 규칙성으로 따라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P값이 얼마입니까? 9분의 7이고 Q값은 9분의 1이에요. 답은 곱인 81분의 7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문항 자체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A2를 했을 때 얘를 1-A1으로 보고 그 다음 남아있는 흰색 부분을 A1으로 볼 수만 있다면 쉽게 어떤 부분이 흰색으로 남아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으로 갑시다. 주관식 8번 문항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1, B1, C1의 세 변 A1, B1, B1, C1, C1, A1의 중점을 각각 P1, Q1, R1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림을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두 장을 넘겨야 되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A1, B1, C1.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잘 그릴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A1, B1, C1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잘렸답니다. 여길 P1, R1, Q1.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여기에 삼각형이 형성이 됐는데, 자, 이렇게 삼각형이 형성이 되고 얘가 A2, B2, C2래.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가봅시다. 글씨로. 자, 이렇게 했을 때 A1, P1, R1의 무게중심이라 그랬네요. 무게중심. 여기가 무게중심점이래요. 걔를 A2라고 잡잡니다. 그리고 A2, B2, C2의 또다시 중점을 잡고 계속 이걸 그려나간대요. 이렇게 그려나갔을 때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삼각형을 그려나갈 때 삼각형 AN, BN, CN의 둘레의 길이를 LN이라 라고 하재요. 그런데 이 LN을 1에서부터 5까지 더해달랍니다. 즉, 첫 삼각형의 넓이가 A1, B1, C1의 넓이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한 변의 길이가 4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야. 즉 L1이 얼마라는 소리야? 12라는 소리야. 그럼 두 번째 A2, B2, C2의 둘레의 길이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즉 길이의 비만 찾으면 되겠죠. 자, 길이의 비를 한번 찾아볼 건데 힌트는 뭐였어? 무게중심이야.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련돼서 설명을 잠깐 해보자면 무게중심은 삼각형 세 중선의 교점에서 맞은편에 바라보는 얘의 중점에다가 선분을 그은 세 개의 중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 G예요. 가장 큰 특징은 2대1로 얘네들을 나눈다는 특징이 있어. 자, 그럼 지금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2K면 여기가 K겠지. 맞아요? 맞죠? 그 다음 얘가 지금 중점이다 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정확하게 1대2 닮은 상태예요. 그럼 여기가 3K면 얘의 높이도 3K죠. 여기도 3K라고. 3K고 이 높이도 2K고 이 높이 다시 K죠. 생각 가능하죠?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야? 첫 번째 삼각형의 높이는 6K였던 거야. 그런데 A2, B2, C2의 삼각형의 높이는 몇 K야? K하고 2K의 합이지 3K야. 길이비가 얼마로 줄어요? 2분의 1로 줄어요. 즉 얘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소리야.
초항이 1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L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Ln을 12 곱하기 2분의 1에 몇 제곱?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5까지의 합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2,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6이야? 그 다음 뭐 3,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계산해 봅시다. 1-r분의 초항에 1-r에 몇 제곱이요? 5제곱이요 라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네요. 얘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면 24네요. 24에 1-32분의 1이에요. 그럼 32분의 31이고 31 곱하기 24면 24 곱하기 31이라고 씁시다. 왜 이렇게 쓰시는데요? 여기 지워지잖아. 6이고 얘가 4, 8에 30이죠. 또 4로 지워지죠. 2로 나누면 얘가 4하고 3이죠. 얼마가 돼? 4분의 93. 서로소인 두 자연수니까 n과 n은 서로소인 두 자연수 4분의 93이니까 답을 97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가봅시다. 이쪽에서 우리한테 무게중심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가 2대1이고 그 다음 여기도 2대1이다. 얘가 2대1인 이유는 이 길이가 얘가 중점이었기 때문에 1대2 닮음이었다. 그래서 높이가 같다. 그럼 여기 높이가 3K다. 즉 2분의 1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마지막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 마지막 문항으로 가봅시다. 중간식 9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된 문항은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진명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으로 시험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형태 자체를 단답형에 맞게 귀납법에 관련된 문항을 마지막 문항에 넣어놨어요. 자, 봅시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식을 성립한다. 여기 뒤에는 2n 플러스 2n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교재에는 써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PPT상에서 수식이 길어서 좀 잘려서 안 보여서 쓴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의 알맞은 수를 A, 나의 알맞은 수를 FK, 다의 알맞은 수를 GK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십시오 라는 문항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n이 1일 때 좌변과 우변은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값은 갑니다 이랬어요. 자, 좌변과 우변이 1-2분의 1부터 쭉 가요. 그런데 여기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야.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우변 2분의 1이고 얘도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가값이 얼마예요? 가값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제 n이 1일 때 찾았으니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뭐해? 가정을 하는 거지. 그 다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해. 그게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방법이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식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식이 등장을 하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랬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뭡니까? 이런 거야. 나가 들어가는 값이 뭐냐요? 그럼 여기 k 플러스 1 넣으면 되죠. 넣어요. 그럼 나는 여기다 바로 쓸게요. 나는 2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나의 형태야. 좌변에 나의 형태를 집어넣었더니만 우변에도 나의 형태를 동일하게 넣어야죠. 왜냐면 등호가 있잖아. 동일하게 넣었어. 그래 놓고 아랫줄을 봤더니 k 플러스 1분의 1이 갑자기 사라져. 그쵸?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내가 구한 2k 플러스 1분의 1까지가 구해져 있어. 그러면 이 다의 형태는 뭐죠? 다의 형태는 k 플러스 1분의 1이 사라졌고 그 다음 2k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얘는 2에 k 플러스 1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k 플러스 2에서 k 플러스 1을 빼요. 즉 k 플러스 1 맞아요? 잠시만요. 얘가 2분의 1이니까 2에 제대로 씁시다. k 플러스 1분의 1에서 2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빼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2니까
2에 k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겠죠.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뭘 했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했어. 방금 전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여기 뒤에가 2k분의 1이었다고. 내가 처음 했을 때 여기에 2n분의 1이라고 썼었죠. 여기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그 값이 뭐라고? 마지막에 이 형태로 등장합니다 라고 해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 값이 지금 굳이 이 형태까지 안 찾아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냥 값 집어넣어도 반드시 문제는 풀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산하러 가봅시다. 지금 나한테 물은 건 A 더하기 F2 더하기 G2예요. A는 2분의 1이고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달랍니다. 집어넣어요. 얼마죠?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4니까 6분의 1. 그 다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그냥 여기다 넣읍시다. 계산도 다 했는데 여기다 2 넣어요. 6분의 1이죠? 더하기 6분의 1이에요. 지워요? 지워졌어. 그러면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2니까 10분의 7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답을 내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본래 다른 학교에서는 직접 증명을 하라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진명은 서술형 문제가 아닌 단답형 문제야. 그래서 단답형에 맞게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뒷부분에 시크릿 문항 5문항이 있습니다. 그 5문항은 여러분들과 약속한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격수학팀 수학강사 홍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